자, 이번엔 얘가 아니라 밑에서 다른 아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src 해서 js 폴더 안에다가 루프 02로 만들 거고요. 위에 거는 설명 다 했으니까 그냥 주소 걸어 버릴게요. 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잘못 건드려 버리면 폼 같은 경우는 문서 자체가 아예 다운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끊어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JS 두 번째 거 자, 방금 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자, 반복문의 기본적인 조건 세 가지는 최초의 값, 뭐 최초 하긴 그렇지만 어떤 조건의 시작의 값, 그 다음에 해당하는 시작의 값에 대한 비교, 그리고 그것 이후에 수행하게 되는 연산. 자, 값의 연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까 보셨던 개념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식으로 아까 했던 내용대로 while을 먼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while은 직접적으로 쓸 건 아니고 그냥 보여드린 용도로 시작의 값을 우리가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n은 0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얘를 while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n에다가 5보다 작다면 수행해라 라고 조건을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n에 대해서 자, 1씩 더하든 뭐라든 해서 수행을 했죠. 자, 이게 끝이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아예 안 보이면 안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검증으로 이렇게 살짝 확인 정도는 해보았습니다. 자, 동일한 형태입니다. 자, 저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for문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라고 하고요. 이렇게 괄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행하는 형태인 중괄호가 똑같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while과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똑같이 생긴 상태에서 자, 이 괄호에다가 내용 써보도록 할 건데요.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나? 일단은 이 사이에다가 세미콜론 두 개를 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미콜론 두 개를 쓴다? 세미콜론이라는 건 우리가 알기로는 끝낸다 라는 뜻인데, 그쵸? 자, 그럼 이곳에는 각각 하나, 둘, 세 가지의 무언가를 쓴다 라는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순서대로 위에 있는 시작의 값, 즉 변수 n은 0 쓰는 거고요. 두 번째 공간에는 조건 비교해 놓은 것처럼 n에다가 5보다 작다면, 세 번째 쓰는 공간에는 n을 1씩 더하시오 라고 조건을 쓰는 형태로 만듭니다. 그냥 다 하네요, 거기랑. 네, 한 건에다 몰빵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놓칠 게 없잖아요. while 같은 경우는 열심히 쓰다가 마지막에 이거 써야 되는데 놓치기 쉽잖아요. 근데 얘는 놓칠 일이 없죠, 아예.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그냥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결과치만 넣으면 끝이에요. 결과치만 넣으면 그대로 이곳에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반복문의 경우는 자꾸 이제 이렇게 일어나니까 자, 쪼로록 그대로 나오죠. 식도 매우 깔끔하고요.
네, 보기도 좋습니다. 자, 개념 이해 가시나요? 자, 매우 간단하죠? 자, 폼은, 자, 이렇게만 봐도 이제는 다 개념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while문이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폼은도 while문이랑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자, 변수. 자, while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0입니다. 그냥 임의로 제가 만들고 싶은 거 계속 하고 있어요. 자, for문입니다. 실행문이죠. 자, 이 안에는 자, 일단 이유 불문하고 세미콜론이 2개가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변수가 바깥에 있죠. 변수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 아이 그냥 비워두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미콜론은 안 쓰면 안 돼요. 세미콜론 무조건 써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는 뭐냐? y가 10보다 작다면 수행해라 라고 해서 10번 수행하는 걸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 10 뒤에 세미콜론 바짝 붙여지 않아요. 붙이셔도 되고 띄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네. 단순 가동용으로 하는 거고 얼마가 떨어져 있든 간에 끝났어요 라고 인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래는 뒤에 써야 되죠. 밑에 써도 됩니다. 자, y 플러스는 1.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되겠어요? 그냥 콘솔 로그 y. while문하고 for문하고 똑같죠. 식 자체가. 단순하게 뭐 만들었어요? 앞뒤로 세미콜론 들어간 거 말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결과 다시 확인해서 보시면 쪼로록 나옵니다. 네. while문의 기법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for문이 정말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일단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신 다음에 뭐 한다? 자, 한 군데로 모으시면 되는 거죠. 모으는 순서를 어떻게 한다? 메뉴에 써있는 것처럼 최초의 조건 값,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연산하는 순서대로 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네들을 줄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for 자, 변수 y는 0 하고 y가 10 하고 y를 플러스는 1. 자, 이렇게 하시면 하나의 처리가 되면서 똑같이 동작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while문 형태를 기억을 해서 또는 그 순서를 기억해서 본다면 이렇게 풀어서 한번 넣어보시고 이 풀어낸 아이들을 한 군데 모으는 연습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 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디테일하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 안에들은 회전의 순서 뭐 굳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대로 통째로 주석을 다 걸어 놓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for문을 통해서 변수 k는 0이고 자, k라는 아이가 5보다 작다면 수행해라 해서 k를 플러스는 1씩 더해라 라고 주겠습니다. 자, 매번 보시다 보면 귀찮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뭘 하면 된다? 플러스 플러스 쓰면 된다. 자, 같은 뜻이라고 얘기했죠. 플러스 플러스도 되고 플러스는 1도 되는데 요즘 제가 봤을 때 권장하는 건 그냥 플러스는 1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 좀 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k 값을 확인해 보면
값은 당연히 순서대로 0부터 5까지 순서대로 쪼르륵 4까지죠. 쪼르륵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라, 자, 포문이 바깥쪽 이곳에서 콘솔 로그, 자, K라고 하는 아이가 존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K가 인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실제로 확인하시면 결과는 나와요. 결과는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수식이냐라는 개념인 거죠. 개념 놓고 보자면 이 포문 안에 변수를 선언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하나를 루프문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임의의 변수라는 개념이 좀 더 가깝죠. 얘를 딱 열심히 돌았어요. 한 바퀴를 다 도른 다음에 여러 바퀴를 막 돌아서 끝난 다음에 바깥에서 K라고 하는 아이가 인지가 될 이유가 사실상은 없는 거죠. 왜? 얘를 돌리기 위해서 만든 아이이기 때문에 K라고 하는 아이는 없어져야 되는 아이가 맞는 거죠. 근데 외부에 존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차후에 나 변수 하나 만들까? 해가지고 변수 K는 0 이렇게 하시는 순간 여기 변수와 여기 변수가 섞이는 거예요. 왜? 변수라는 아이는 최초에 선언할 때 쓰는 거고 이후에는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썼잖아요. 충돌이 일어나겠지. 자,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들어선 에크만6 이상으로 버전이 올라오면서는 이제 바라고 하는 변수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런 루프문에 들어갔을 때 빠져나갔을 때 계속 존재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새로운 변수 let이나 const라고 하는 아이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혹시라도 최근에 들어있는 자바스크립트 배우실 때 왜 기존에 발을 안 쓰고 다른 아이를 쓰냐 라고 한다면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바 대신에 그냥 let 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건 보여드리는 용입니다. 자, 보여드린 용으로 바 대신에 let 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시면, 자, 바깥에 거 일단 안 썼어요. 얘네들은 똑같이 결과물이 동작을 합니다. 그쵸? 근데 콘솔에서 살려서 확인해 보시면 얘는 K라고 하는 변수가 defined,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범위 안에서 동작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let은 어느 한 부분, 흔히 말해서 이거를 어느 한 영역 안에서 동작하는 지역 변수의 개념으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바라고 쓸 거긴 하지만 일부러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안에서도 동작을 하고 밖에서도 동작하게 만들고 싶어요. 흔히 말하는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로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얘를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뭐 하면 되느냐? 바깥으로 빼버리면 돼요. 자, 바깥으로 뺀다고 하더라도 포문 안에서 해당하는 존재는 있다라는 가정하에 쓰기 때문에 세미콜론은 앞뒤로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럼 저거 렛을 왜 뺀다고요? 자, let을 빼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 내부로 넣어버리면 바깥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이 포문만 돌리는 경우에는 안쪽에 쓰는 게 맞는데, 나는 얘를 바깥쪽에서 포문이 끝난 이후에도 뭔가 사용할 일이 있다. 그렇다면 이 let을 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쓰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존재하던 지역 변수가 아니라 바깥쪽 전역 변수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콘솔 로그 바깥쪽에서도 이제 K는 5다 라고 인지하게 되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의 위치가 바깥에 쓸 거냐 안에 쓸 거냐에 따라서 역할이 조금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아직은
let const를 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아주 옛날 개념 에컴마5 개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쓸 거예요. 네, 기능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죠, let이. 예. let const는 아직 설명 안 했지만 let const가 훨씬 더 명확하고 정교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반은 흔히 말하는 그냥 아마추어 같은 개념이에요. 약간 러프하게 쓰는 개념. 자, 미리 말씀드리면 차후에 여러분들이 let이라는 변수나 const라는 변수를 쓰시는 순간부터는 bar라는 변수는 아예 쓰시면 안 돼요. 아예 세계가 달라요. 사는 세계가. let const 쓴다. 그러면 bar를 쓰면 안 되고 bar를 쓴다. 그럼 let const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은 완전 다른 아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형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만약에 bar을 쓴다. 우리는 아직 bar을 쓰고 있으니까 bar의 변수를 쓰는 시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이 폼은 안쪽에 쓰는 게 아니라, 왜냐면 유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권장은 이렇게 외부에서 쓰고 이어서 나가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단순하게 위에서처럼 내부에서만 쓰다 보면 헷갈리실 거예요. 왜 바깥에 동작을 하지?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의문은 얘가 없는 경우인데 이건 왜 그러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쓰이는 포문의 경우는 약간의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에서 형 타입 중에 배열 또는 객체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걔네들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언급하면서 포문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 하나 만들어서요. ARR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곳에다가 저는 여러 가지 형태를 한번 취해 보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할까요? 단순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뭐라고 쓰면 될까나? 포도. 과일이 제일 편하니까 사과, 바나나, 또 뭐 있을까요? 먹을 거. 딸기. 자, 그냥 4개 정도 해보죠. 자, 이 4개를 브라우저 화면에다 한번 띄워보도록 하죠. 글자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for라고 쓰고요. 자, 변수 저는 바깥에 쓴다고 했으니까 i는 0이라고 합니다. 포도라는 값을 우리가 가져오려면 ARR에 0이라고 썼던 거 기억나시죠? 조금 전 여기다가 i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일단은 4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i를 1씩 더해라 라고 하는 옵션을 주고요. 단순하게 콘솔로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콘솔 로그로 ARR의 몇 번째 각각 하나씩 찍어서 결과물을 나타나게 한다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i. 그럼 뭐예요? i는 변수에 대한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처음에 i는 0이니까 ARR의 0, 즉 포도. ARR에 한 바퀴 돌아서 1, 사과, 바나나, 딸기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이곳에 확인해 보면 포도, 사과, 바나나, 딸기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매우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거를 아까 보신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태그를 한번 넣을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뭐 필요도 되고 리스트도 되고 다 가능해요. 한번 필요 한번 살짝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 안에 얘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테스트로 그냥 선택할게요. 자, 변수 t st 자, el 자, 테스트 엘리먼트라고 하는 뜻으로 썼어요. 자, 얘는 도큐먼트 자, get elements by class name 자, 즉 클래스 이름이 테스트고요. 전 첫 번째 걸 갖다 쓸 거기 때문에 0이라고 뒤에 옵션을 붙여야 된다. 자, 그럼 이 안에다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 슬쩍 재미삼아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요소를 삽입하기 조건에서는 1 자, 요소 생성 먼저 생성을 하고요. 2 자, 요소 내용 기입 3 자, 요소 삽입 자,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물론 2번과 3번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되죠. 아까 살짝 언급해 드렸다시피 for 안에 여기에 변수를 썼을 때 바깥에서도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for 내부에 여기다가 변수를 썼던 아이도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깥에다가 변수 임의의 자, pel이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 임의로 만들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이 아이의 기능을 이곳에다가 pel은 도큐먼트에 create element 태그를 요소를 생성하겠다 라고 하고 생성할 요소 이름이 나는 p면 p 자, 요게 이제 요소 생성이죠. 그 다음에 내용을 써야 되죠. 생성된 자, 변수에다가 직접 pel에다가 자, 글자를 쓰려면 inner text라고 쓰고요. 글자를 생성하겠다. 내용은 여기다가 자, 먹는다 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는 뭘 쓰면 될까요? 해당하는 이 변수에 대한 값을 각각 써주는 게 좋겠죠. 저는 ARR의 순서 i번째 있는 것을 먹는다. 자,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서로 붙여서 쓸 거니까 저는 중간에 플러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연결이 된다 라고 되겠죠. 그러면서 자, 요소 생성하고 그 생성된 요소에다가 내용을 지금 기입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필요한 곳에 삽입을 해야겠죠. 어디에 삽입? 테스트 el에다가 삽입을 해야겠죠. 자, 테스트 el에서 삽입하는데 그냥 inner text html 하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되면 있는 거에다 계속 덮어 씌우는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었냐면 append라고 하는 자, 메서드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테스트 el에다가 첨부하겠다. 어디에? 뒤에 첨부하겠다 라고 언급을 해서 자, 여기 담은 이 내용을 넣을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더라.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순으로 동작을 해서 자, 결과를 한번 보시면 포도를 먹는다, 사과를 먹는다, 바나나 먹는다, 딸기 먹는다 순서대로 각각 요소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파악이 되셨나요? 자, 매우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매우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네임을 달거나 어떤 사진의
이미지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링크 주소를 집어넣거나 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실제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헤더의 부분에 보면 내비게이션 클릭한 페이지 이동하는 주소 있죠. 그럼 내가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매번 HTML 새로 만드느냐? 그럴 필요 없죠. 하나만 만들겠잖아요. 그때 링크 주소도 한 번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요? 네, 화면상에 직접 집어넣는 거죠. 얘가 없으면 아직 집어넣지 않고 생성만 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겠죠.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생성은 했고 거기에 내용까지 썼지만 집어넣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든 거를 넣어주세요 라고 쓰는 거예요. 폼의 가장 대표적인 형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